트럼프,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입니다. 그 공격의 징후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쟁 징후는 이라크 공격 시에 탱크와 험비 차량이 사전 전대에 의해 대량으로 들어왔고 B-52전 보기, 정찰기, 요격기 등 다양한 종류의 전략 자산이 괌 미군 기지와 오키나와 일본 본토로부터 날아와서 대규모로 한반도에 전개되었습니다. 평택, 오산, 파주, 포항, 광주에 있는 미군 기지에는 지금 전쟁 물자가 넘쳐납니다. 금년 3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부족분이 입고되면서 미군 기지마다 전략 물자를 풀로 비축시키고 있습니다. 슈머인 국방장관 대행과 덩포드 합참의장이 미 상원 군사위에 출석하여 60일간의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전략 물자가 한반도에 집결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김정은 제거 플랜 A는 북한 땅에 미군이 소프트 랜딩하는 것입니다. 1차 수단은 대화와 압박, 대북 제재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남미, 마약 두목의 집을 경찰이 포위하고 좋은 말 할 때 항복하라. 이겁니다. 항복하면 탱크가 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항복 안 하겠죠? 문재인이 조 씨를 사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놈들은 끝장을 볼 때까지 갈 겁니다. 하노이 회담과 판문점 회담이 플랜 A 일입니다. 플랜 A의 미국 회담은 단 한 차례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3-4번이죠? 플랜 A는 내부 암살 또는 빌라덴 잡듯이 체포조를 보내거나 자체 쿠데타를 유발시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초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처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에게 내전을 극복해낸 캄보디아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란다 고 SOB같이 말했는데 김정은이 제거되는 시점이 임박했기에 문재인은 이판사판 대한민국의 내전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유엔에서는 평화를 외치고 속으로는 내전 시 국제법상 미군 개입이 불가하니까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남한의 좌우파 내전을 계획하고 있네요. 하지만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전체에 미역연합군이 꽉 차 있고 핵잠수함까지 와 있는데 김정은과 문재인이 함부로 군사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미국의 북한 정권 레짐 체인지, 군사작전 플랜 B, 화염과 분노의 전쟁과 폭격 계획은 차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배후 공산 세력인 중공과 러시아와 무역전쟁하여 경제적으로 손벌먹기에 들어갔죠. 문재인은 한미일 동맹 파기하려는데 미국의 트럼프는 국회 연설에서 6.25 전쟁에서 피로 지킨 한국 땅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 대통령 같지 않나요? 셋째,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어서도 부시가 때려 부쉈는데 북한에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가 차고 넘칩니다. 미역연합군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최근 성공격서 전략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듯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고 있지만 트럼프는 미의회 대북 제재안을 승인하여 문재인을 압박하면서도 전쟁으로 가려 했는데 북한과 요즘 사이가 좋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너스레를 떱니다. 노련한 장사꾼 트럼프는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련 발언은 평화, 대북 제재, 비핵화가 전부입니다. 북한 완전 파괴, 로켓맨 자살 임무라고 하던 1년 전 유엔 총회 연설에 비하면 180도 바뀐 태도입니다. 과연 그것으로 끝일까요? 이스라엘과 모사드는 트럼프와 달리 다른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알아보죠. 최근 지구촌의 글로벌 정치 경쟁 구도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여 두 개의 판도로 쪼개졌습니다. 일본은 대륙 세력의 공산주의 국가들로 러시아,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아파, ISIS,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입니다. 이번은 해양 세력의 자본주의 국가들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인도, 대만, 홍콩, 대한민국이며 동남아시아의 원유 수송 벨트가 포함된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SIS는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이슬라미크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드 시리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테러로 악명 높은 단체입니다. 테러리즘은 체념하고 무기력한 대중이 체게바라 같은 복수자나 해방자가 나타나 임무를 완수하기를 기다린다. 는 마르크스주의와 테러의 연관성에 대해 트로츠키가 잘 설명하고 있죠. ISIS는 이라크 내의 수니파와 이스라엘과 미군에 의해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잔류파에 의해 지구촌에는 소규모 국지전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리즘과 노동자로 대변되는 마르크시즘은 상호 관련성이 있죠. 한국 노조가 소프트 테러로 기업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19세기 결과적 평등의
망해먹은 마르크스의 망령이 21세기를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층에도 칼막스주의에 환장한 골빙당들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공산사회주의 체제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이 그림은 지구촌의 카냐너스트 국가들의 지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공산주의 확장 목적의 1대1로 실크로드를 통하여 이란까지 송유관을 건설하려다 미국에 제재당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당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가지 암살 사건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핵, 에너지, 금융, 무기, 식량은 전쟁 물자입니다. 석유는 에너지이며 미국의 촉수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면 항상 뒤끝이 안 좋습니다. 육상 실크로드가 막히자 최근 시진핑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하강하여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이 진척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의 1대1로에 동참하여 한국 자본도 함께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남아 원유 수송, 해상 벨트 덕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정신 나간 SOB입니다. 문재인은 요즘 동남아 여행을 자주 갑니다. 대북 제재로 국내 은행 이용 경로가 막히자 딸과 사위에게 북송 자금을 세탁하거나 거대 해외 건설 투자에 거점에 투입시켜 나라 돈 빼먹게 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계 지도상의 파란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사우디, 남한 등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반하여 붉은 쪽은 대개 거지 국가가 아닙니까? 사회주의에 편성한 나라는 518% 망합니다. 넷째,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유태자본의 본산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북한은 최대의 위협이 되는 미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의 내전을 통하여 이란 핵과 시리아 화학무기의 배후가 북한임이 밝혀졌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북 제재에 들어가서 북한 목조르기가 시작되자 다 죽게 생겼는데 시진핑과 문재인이 뒷돈을 퍼줘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겠죠? 미국과 모사드의 북한 깨부시기 작전은 거의 성공하였습니다. 북한은 이제 전쟁을 하려 해도 물자가 없습니다. 신의주 타이어 공장과 송유관 폭파, 북한 용천역 폭발물 수송 차량 대폭발, 낮은 선풍 정유 공장 대폭발 화재의 연기는 일주일 동안 중국 본토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을 정도였죠. 이 정도로 박살이 나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연애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덕에 하노이 회담과 판문점 회담이 성사되었죠. 이것은 트럼프의 재선용 놀이개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80조 퍼준 돈으로 미사일 만들고 낮은 선풍지구 정유공장을 복구한다고 하네요. 만약 전쟁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며 남한의 피해는 없을까요? 결론은 피해가 있어도 극히 미미하다. 입니다. 미국인을 비롯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0만 명입니다. 대부분이 서울에 있으니까 평택 미군 기지와 서울의 안전보호막이 없으면 치명타를 입게 되므로 이스라엘식 아이언돔이 설치됩니다. 지난번에는 사태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번에는 몰래 들여왔습니다. 대규모 포대의 미사일로 미사일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인접해 있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은 테러 국가이자 인류 최악의 인권말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매년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의제이며 더구나 미국인 오토원 비어의 사망은 미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아군이라도 꼭 데려오는 미국의 정의가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그는 더구나 유태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유태자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곧 바로 북한 거래은행들과 북한 고위층의 개인들에 대해 대북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낼 미국인들이 아닌 것은 아시죠?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리벤지라는 단어. 북한과 문재인은 금년 12월 안에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끝나면 간첩명단 입수되고 천지개벽할 일 터지고 남한의 간첩들은 일망타진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며 힘과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기행각, 위장평화에 속지 맙시다.